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시사 만화를 담당하고 있는 손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저기 이제 시사 만화의 영역만 가지고 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안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그 이제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도를 넘은 애들은 다 정리됐나요? 이러고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는데 이제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뭐 개 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이 만평인데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고 그 뭐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이게 고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우연찮게 알게 되고 나서 또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서 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저는 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신앙님 선배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고발 형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적극적인 그 투쟁 의지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그 뭐랄까요 약간 일종의 그 패턴화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하고 그걸 또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걸 즐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사 만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3자 고발하고 그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패턴화되는 과정은 저는 어떤 다른 어떤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상적 혹은 그런 그 늘상 누군가가 이제 감시받고 있고 통제받고 있고 어떤 그 표현 우리는 그 시사만화 안에서 언론판 안에서의 그 일반적인 용어는 그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뭐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런 걸 노리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제가 다 여기 그 법대 교수님도 나와 계시긴 하지만 그 명예훼손이나 국가원수 모독죄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친고죄라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이제 그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제 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할 수는 있다고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제3자가.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시사 만화를 어쨌든 한 25년 가까이 이제 그려오면서 그 제가 이제 다분히 제 만평이 이제 섬뜩하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좀 종종 듣습니다. 듣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제가 그린 만평을 비판하는 많은 보수적인 의견들은 대체로 이제 그 우리나라 안에 이제 일반적인 유교적 아직까지는 좀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유교적 정서나 뭐 그 어른에 대한 예의 혹은 그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런 것에 그 굉장히 좀 그 불편하는 어떤 그 일반적인 뭐 그런 정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의 많은 경험을 그동안의 시사 만화를 그려면서 제 그림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검열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그런 네 만화가 불편하고 좀 더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그게 다 검열이나 통제를 전제로 한 그런 의견인 경우가 되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비판자의 경우에서조차도. 그리고 저는 좀 시사 만화 부분만 좀 앞서도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우리 지금 현재 시사 만화의 현황 자체도 이제 지금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제 주류 매체 안에서 특히 중앙일보는 뭐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지금 시사 만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사 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주류 언론이 시사 만화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그 독립적이고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풍자나 그 기본적으로 비판을 전제로 하는 그 매체적 성격 때문에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불편해해 왔고, 그게 이제 거진 뭐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언론이 이렇게
이렇게 망가져가는 과정, 그리고 극도로 이제 보수화되고 친자본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사만화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시사만화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사만화가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언론 종사 관계자들 뭐 분들한테 인식되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뭐 품격이 있는 풍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어떤 뭐 은유 혹은 그런 혹은 뭐 그런 식의 덕목들을 좀 정말 훈훈한 어떤 그 표현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이제 시사만화라고 하는 게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사만화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굉장히 그 계급 질서로부터 해방된 그 공민의 역사하고 같이 이제 시작된 거고, 표현에 있어서도 그 시사만화라고 하는 거가 그 나름대로 아주 투쟁적이고, 그리고 아주 독립적이고 독특한 그 어떤 독설적인 그런 미학을 스스로 발전시켜 왔던 형태고 그런 장르이고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뭐 동양의 유교적 정서에 의해서 훈훈하게 뭐 이렇게 그 비유도 굉장히 이렇게 몇 번을 내둘러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도 좋고 저도 누구도 좋고 하는 방식의 그런 표현이 마치 시사만화의 어떤 좋은 시사만화의 양식인 그냥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시사만화가들이 뭐 흔히들 그 오늘의 도미에라라고 하는 이제 시사만화의 시초라고 하는 뭐 그 풍자화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그 1830 몇 년쯤인가에 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그 까르카티르라고 하는 매체를 창간하면서 그 도미에가 실제 그때 그 필리프 왕을 그 표현한 그것 자체로도 6개월 감옥살이를 했고요. 실제로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시사만화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유통되는지 많은 인식을 접하지 못하기 시작했지만, 1987년도나 그 이전의 몇 해에도 암살된 시사만화가조차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암살된 시사만화가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그 나지알 알리라고 하는 그 시사만화가인데, 그 시사만화가는 결국엔 어디서 죽었냐면 망명지인 영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문사로 남아있고, 그 나지알 알리를 그 모사드가 죽였는지 혹은 아니면 그 아라파트가 죽였는지조차도, 아라파트에 대해서도 저항을 했었던 그 시사만화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여기에 그 시사만화는 두 사람의 시사만화, 그냥 무작위로 최근 거 뭐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디언은, 그러니까 영국의 그 소위 그 고급한 정론지라고 하는 가디언에 있는 그 스티브 벨과 마틴 노슨이라고 하는 두 시사만화가인데요. 지금 가디언은 시사만화가도 이렇게 두 명을 고용해서 쌍두마차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고발당한 그림이라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닭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그 고발을 당했는데, 뭐 동물 표현이나 이런 다 아다시피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입니다. 그 쥐로 표현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메르켈이죠. 메르켈도 아마 고양이쯤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지금 저 밑에 구멍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이란의 그 대통령 현재 이 발음이 참 하기 어려운, 아무튼 그런 그림인데, 여기 안에 있는 그림,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그림들은 이런 그림들 때문에 영국 사회가 막 뒤흔들릴 정도로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어떤 필화 사건을 겪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냥 늘상 그 표현의 수위 정도들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만화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사회와 우리 사회의 뭐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뭐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한국 사회는 뭐 좀 덜 해야 되고 영국 사회는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과연 있다고, 존재한다고 저는 이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시사만화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잘 내면의 그런 통제들이 길들여져 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좋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시사 만화가들이 굉장히 얌전했죠. 지금도 사실 상당히 얌전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더 긴 말은 말씀 안 드리고 제일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가디언에 이제 스티브 벨이 그렸던 9월 19일자 만평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와 관련된 일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직전에 직후에 그린 그림인지 아무튼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뒤에 있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스티브 벨은 항상 지금 현재 영국 총리 캐머런 총리를 그리는데 항상 저 분홍색 콘돔을 저렇게 쓰고 나와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디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 스티브 벨이 그린 캐머런 총리, 그러니까 분홍색 콘돔을 쓰고 나온 저 캐머런 총리가 피규어로 가디언 샵에서 아마 9달러인가 얼마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아무튼 내용을 보자면 스코틀랜드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뭐 어떤 상징적인 치마 콜트인가요? 그 치마도 입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배를 갈라서 집도는 아마 캐머런 총리가 한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I'm all heart, ma'am 뭐 이렇게 말하는 저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저쪽의 풍자 방식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친절한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뭐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굉장히 묵뚝뚝하게 노코멘트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저기서 제가 이게 어떤 문제가 됐거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티브 벨을 뭐 형사고발했다거나 아니면은 영국 사회에 어떤 사람이 저 스티브 벨을 형사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댓글이 아마 한 100 몇십 개가 달린 굉장히 익살스럽고 유머스러운 만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대입을 해보시라는 얘기는 아시겠죠? 저 수술대 위에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누워있고 저런 국민적 어떤 의결사항이나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시사 만화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뭐 저런 식의 풍자를 과연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의 혹은 뭐 비서실장의 멘트가 어떨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런 역대적으로 보자면 시사 만화가들은 항상 사회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그리고 공론의 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늘상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경계의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계기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좀 더 뭐 제가 그동안 너무 얌전히 그렸구나 좀 이런 생각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런 경계의 길을 한번 좀 더 열심히 걸어가 보겠다라고는 다짐을 하면서 그냥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 형사 범죄화 해가지고 검찰 기소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징역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이 징역형을 때리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이 이제 비형사 범죄화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 했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명예훼손을 세게 심하게 이제 이 보수 일각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명예훼손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징역형을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지금 내고 있다는 점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